지방정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네, 이번 순서는 매주 수요일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오늘은 최진봉 교수, 변한봉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최 교수님, 예. 그 3차 추경 예. 시간 타이밍이 중요하기도 하고 시급하기도 한데 예. 뭐 3, 4일 정도의 국회 절차가 끝나는 것 너무 졸속 심사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고 당장 그래 저는 야당이 조금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도 불식시켜야 되고 또 좀 더 촘촘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기가 중요합니다. 3차 추경의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타격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필요한 건 분명하고요. 또 야당도 추경에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찬성한다고 봐요. 세부적으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깎을 거냐 하는 문제 또는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추경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에 복귀하는 것을 어떤 이제 방향성으로 잡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뭐 내일이라도 당장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볼 때도 여당만 단독으로 해서 이렇게 빨리 처리하면 잘해도 사실은 국민들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국민님 본다고 하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장제원 의원도 사실 뭐 그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복귀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좀 야당이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주셔서 추경 예산이 좀 잘 심사를 통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의 참여를 강조하시네요. 네. 야당에서도 당연히 거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2, 3일 정도의 기간은 졸속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으니까 기간을 좀 달라고 했었던 것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여당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차 추경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동안 그렇게 시급했다고 했던 1차,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을 살펴보고 또 항목을 보면은 과연 그것이 시급했었던 것이고 그 항목에 부합했는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도 시급하다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하지만 과연 그 항목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때 과연 이것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본 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또 이론도 있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안 하겠다 무조건 반대다가 아니라 적어도 2, 3일은 너무 짧으니까 38조나 되는 추경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2주일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더 10일까지 예. 연장해 달라라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좀 파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변한봉 변호사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 충분하니까요. 네. 천천히 전달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지금 변한봉 변호사 얘기한 대로 지금 시간을 좀 더 달라. 일부에서는 11일까지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그 통합당의 제안. 네. 민주당 좀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11일까지 할 거냐 말 거냐는 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연장하는 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야당의 회의에 들어오셔서 참여하면서 정말 야 이거 너무 짧다. 우리 좀 시간을 더 달라. 저는 충분히 요청할 수 있다고 보고 민주당도 그런 부분이라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10일이냐 며칠이냐 이렇게 못을 받고 해버리면 이제 네. 또 이게 논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와서 할 테니 그럼 해보겠다. 대신 하루 이틀로 도저히 안 된다 이거. 더 봐야 되고 세부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 야당의 참여를 전제로 해서 여당도 좀 이걸 며칠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 중요한 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이 제대로 다 편성이 됐는지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또 빼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합의가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여당도 만약에 들어오시면 야당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도 좀 갖는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한봉 변호사께 제가 이걸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절속 심사에 대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한장하면은 뭐 3, 4일밖에 안 되지만은 그동안의 정책 조정 과정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 공식 회의 아닐 때도 계속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단순한 졸속 심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회의 몇 분 전에 자료가 배부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히려 이제 정의당에서조차도 통과를 시키기 위한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냐 해서 퇴장했던 사례가 있었죠. 예. 과연 지금 그것도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뭐 기사에도 나오긴 하겠지만 짧게 하세요. 뭐 답변 일괄료 들으셔야 합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아하. 그래서 상당히 짧은 시간에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이것은 좀 많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 추경 심사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통합당이 보이콧 하루 만에 주 원내대표가 이제 보이콧이 길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이콧 하루 만에 복귀 카드를 꺼냈는데 어떻게 여당에 좀 대응할 이런 대안을 좀 가지고 돌아올까요? 그것은 사실 속수무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숫자 구조상으로 도저히 뭐 의미 있는 견제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작년처럼 거리로 나간다, 장애 투쟁한다라는 것은 더 역효과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최선의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들어가서 추경의 문제점을 최대한 지적을 하고 그것을 의회 속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여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미래통합당은 거기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고 속기록에 남겨놨다라는 최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야당의 본분이지 무조건 거리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의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과 더불어서 국민 여론에 홀수할 수 있다.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변 변호사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통합당이 그렇게 할 때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안 들어가고 무작정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호소되고 설득될 때 사실은 야당의 존재감이 더 부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걸 바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어필이 되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은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은 정확하지 못하더라도 역할에 그럼요. 따라서 여론에 호응받을 수 저는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와서 발언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지적하면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도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야당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위원장을 차지하는 안 차지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수적으로 열세의 상황에서 위원장을 몇 자리 가져간다고 해서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하느냐가 결국은 잃어버린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변호사님, 오늘 통합당이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통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헌재에 좀 인용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상임위원장이 뽑히기 위해서는 상임위원들이 선택이 돼야 되겠죠. 상임위원들이 또 배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명단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절차 없이 이제 국회의장이 임의로 상임위원 명단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은 그 국회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대의제 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데 이러한 국민 대표권을 침해를 했었다. 두 번째로 국회법 48조 1항에서 상임위원 배정에 관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권한쟁의를 심판했었던 것이고요. 가장 가까운 일례를 든다면 지난번 이제 패스트트랙 당시에 사개특위의 오신환 의원 사보임이 아마 기억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보임 사건 다시 헌재 재판 결정을 보게 되면 5대4로 이제 권한쟁의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그 5분의 헌법재판관의 의견과 4분의 헌법재판관의 의견 모두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한두 명에 대해서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였는데 108명 전체에 대한 이제 보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수처장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박병석 국회의장 오늘 민주당하고 통합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근데 이게 절차에 의한 그 행동이라고 봅니다. 뭐 압박이라는 의도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대통령은 사실은 7월 15일까지 원래는 이제 출범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현실적으로 이후에. 그 일정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네. 저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제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은 국회 의견을 제출한 것도 7월 15일이라는 원래 법적 절차에 맞게 했다고 보여지고 또 그것이 이제 국회의장도 그걸 받아서 또 양 당에게 그걸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7월 15일 날 출발이 가능하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추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원구성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같이 들어오면요.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공수처 문제가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또는 뭐 다음 이제 7월에 임시회의를 또 여는데 그 임시회의에서 또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걸 밀어붙여서 7월 15일까지 출범을 시킬 목표를 가지고 한다. 그렇게는 시간적으로 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런 이제 절차를 밟는 것은 어떤 정의
정해진 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해 가는 거니까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모습이다,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이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야당에서는 일점 불사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예. 지금 뭐 보니까 최진봉 교수는 특별하게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박병석 의장이 추천을 이제 의뢰한 것이 아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한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사실 또 공수처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의 그 공약 1호가 검찰 개혁이었던 만큼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모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고 또한 이번에 민주당에서 당선되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 검찰 개혁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 차원에서라도 단순히 이게 물론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기는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 그런 속도를 봤을 때 일단 2명 추천까지는 통합당 일정을 제대로 진행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통합당에서는 아마 약간 반대 기류가 좀 많이 강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합니다만 예. 통합당에서 또 이제 여당에서 야당 몫으로 두 장을 모두 다 통합당에 줄지도 사실 좀 약간 의문이고 현재 법상으로 주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으로 두 몫이 되겠는데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이석 구조 같은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두 장 중에 한 장은 정의당에 줘야 되지 않겠냐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예. 뭐 논리야 만들어내기 나름이겠죠. 예. 근데 이제 아마 그것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2명 추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저는 법률상으로 그냥 현재 대통령에 소속되지 않는 나머지 교섭단체 2명은 네, 맞습니다. 하는 거니까 네.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다른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법률가가 해석을 그렇게 또 하시네요. 예. 네, 이렇게 좀 추진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여권 일각에서는 이 비토권이 담겨 있는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 혹은 뭐 그 거부를 막을 수 있는 규칙을 만들겠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야당이 신전이 이제 공처법 자체에 대한 이제 위헌 청구를 해놓은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일단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토권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 의견인데 비토권을 야당에 주는 것은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부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견제 장치도 없이 그러면 정권을 잡은 정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버리면 그 자체는 사실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이걸 추진해 가는데 야당이 계속 반대를 하고 추천을 안 했을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상정해 본다고 하면 이런 무리한 어떤 그 시도까지 전혀 안 하겠느냐 한데 저는 의문은 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정말 반대를 심하게 하면 이런 행동도 할 수 있다고는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거기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통합당이 어떤 형태로든 이 그 가지고 있는 비토권을 활용해서 정말 통합당이 볼 때 뭐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또는 통합당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친정부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사태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 비토권 관련해 가지고 법 개정, 그러니까 본법 개정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규칙을 통해서 뭔가 시한 통제를 둘 수 있다 해가지고 백혜련 의원 아니 뭐니 나온 것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정말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피해야 될 사안이죠. 사실 공수처 자체도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하는 측면에서 만들었던 것이고 공수처 내에서도 비토권을 줬던 것도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측면에서 들어갔던 측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비토권을 없앤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견제와 균형인지 근본적인 의미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숫자라든가 여론을 업고 그냥 일방통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두고두고 큰 역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부담이 될 겁니다. 당장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개혁 관련 얘기 나오니까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거기에 또 내밀하게는 또 서울지검장 이성윤 지검장과 사회사람 간의 관계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 보도로는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좀 시끄럽게 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했던데
그 상황 지금 앞으로 검찰 상황, 법무부 장관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여러 가지 총장과 갈등을 빚는 듯한 모습의 발언들을 하는 건 저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그 비판적인 입장을 자꾸 표시하는 단어도 건 엄청 센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네. 조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견제 상태를 유지하면서 예컨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게 외부적으로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능한 한 외부적으로 그런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번 검언 유착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의혹 네. 사건,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검언 유착 관련해서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그 수사 자문 회의하고 전문 자문 회의 그리고 이제 그 심의위원회 이 두 네. 가지가 지금 같이 출범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문제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 검찰총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즉 본인의 측근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중립 본인은 의혹을 살만하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수사 자문단 전문 자문단 같은 경우도 구성하는데 검찰총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혹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직접적인 개입했다는 논란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건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많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일도 부인당하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스로가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물러나서 본인이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정말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이 무슨 정치적 의도와 아니면 목적이 있어 했지 않았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아니길 바라요. 어제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본인의 측근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뭐 그분이 범죄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 그런 상황일수록 더 본인은 거기서 한 발 뒤에 물러서서 완전히 중립적 상태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추미애 장관과 여권 일부에서의 총장에 대한 공격과 또 총장과 서울지검장 간의 갈등 상황 어떻게 보느냐 얘기입니다. 일단 그 우리가 권력 분립이라고 생각한다면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국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실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권력 분립의 원리는 기관 내부에서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총장 사이에서도 기관 사이의 그 권력 분립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법무부와 검찰을 굳이 나눈 이유는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또 다른 권력 분립을 이뤄내기 위한 것임으로 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법무부가 검찰에 있어서 상명하복, 상급자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검찰 내부에서 상명하복의 관계가 있으니까 중앙지검장이 무조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거는 분명히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윤석열 총장도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겠죠. 네. 하지만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강요 미수라는 죄 때문에 검찰의 고위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한다. 사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본인이 검찰을 이끌고 있는 수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그러면 그래 법무부 검찰 지시대로 의혹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럼 일단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측근의 소였기 때문에 법무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로 보냈던 것 자체는 분명히 잘못이었던 걸 맞는 것이죠. 아하. 예, 차라리 거기서부터 그냥 감찰부로 보내고 정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풀어갔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한테 좀 더 많은 힘이 실릴 수가 있었을 텐데 거기서 기싸움하는 형국이 가다 보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싸움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 서로 이제 파워 게임으로 보게 됐던 것이죠. 분명히 그게 만약에 그냥 감찰본부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강요 미수라는 그러한 죄 가지고 법무부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예. 이 정도로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명분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거 하나를 조금 아쉬운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목 논란이 한 가운데 윤석열 총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 3위로 올라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야권1위라는 표현도 하던데요. 지금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의 수저를 갖고 야권1위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3위 이 배경
또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차적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지지율에 저렇게 높게 나온 것은 아직 보수 진영에서 뚜렷한 대권 후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좋아하는 어떤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현 정부에 관련된 인사들에게 어쨌든 수사를 강하게 하고 그분들에서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 자체가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 편이구나 하는 이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현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야권 주자 1위라고 표현 좀 특이하긴 합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현 정부의 중요 인사들, 그러니까 주요 인사들과 연관된 사건일수록 더 강하게 지금 조사를 하잖아요. 저는 뭐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정당한 수사라고 하면 저는 누구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한테는 이게 사실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본인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본인의 수사나 검찰총장의 직무의 중립성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그럴 있다.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빼달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집어넣지 말고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직 검찰총장을 자꾸 집어넣어서 거기에 그것도 뭐 이렇게 선호도를 물어보고 뭐 대권 후보로서 이런 거 올리는 거 사실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여론조사 기관도 그렇게 하면 그렇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수 진영에서 뚜렷한 이 대선 후보가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로 표현된 것 같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최재mon 교수님과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부터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예전에 검찰 자꾸 흔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제 몸무게가 100kg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검찰총장으로서 공무원에서 역할만 충실을 하셔야 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절대 하시지 말고 100kg 몸무게답게 그냥 가라앉으셔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셔야지만 이 난국이 수습되는 것이지 본인이 여기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거나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순간 검찰이든 윤석열 총장 모두든 크나큰 자충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금 10% 약간 넘는 지지율을 가지고 야권 1위라고 지적하는 것은 좀 적절히 해석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분석을 한 것 같은데 적절하지는 않죠. 또 지금 지지도 자체가 정말 대선 후보에서의 지지도라기보다는 인지도 내지는 호감도 정도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걸 정말 야권의 대선 주자로서 적합도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이제 최진봉 교수와 비슷하게 이후의 전망은 좀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을 대권으로 보지 말고 그냥 열심히 검찰총장 하도록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변한봉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